이번 시간에는 국내와 해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가장 간밤에 주목됐을지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밤에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또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통 기업들이 PB 브랜드라고 하죠.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다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베런스의 기사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This company makes Costco and Amazon store brands. 코스트코와 아마존의 브랜드를 이들이 만든다라는 건데요. 쇼핑객들이 최근에는 굳이 유명 해외 브랜드 상품을 고집하는 것보다도 PB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본문입니다. 킥박스 넘어가 보시죠. PB의 가장 큰 경쟁력, 뭐니 해도 싼 가격이겠죠. 가격 하나만으로도 이미 소비자들의 훌륭한 선택지였던 PB가 팬데믹 이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소위 같은 값이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KATI에서 나온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고 좀 유명한 브랜드 거 구매해야지 했던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팬데믹이 후반으로 지나갈수록 풀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아직 높다 보니까 소비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식품 선택에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돼주고 있습니다. 혹시 노브랜드 사용해 보셨을까요? 네, 자주 이용하고 있죠. 딱히 품질이 다르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비슷하다라고 체감을 하셨을까요? 브랜드를 모르고 쓰면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또 브랜드인 걸 알고 써보면 또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저도 그런데 그게 단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눈을 감고 먹었을 때는 별다른 걸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현지 매장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다 보니까 무엇보다 막상 사용해 봤더니 소비자들이 느낀 것이 일반 브랜드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거나 오히려 제품에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말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독일의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PB 제품 강세, 비단 미국만이 아닙니다. 차트로 보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식품 가격이 무려 21%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식품 소매업 매출 점유율이 42.8%로 PB가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여기서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독일은 과거에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걱정거리는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마저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브랜드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이 PB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 된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떠오르는 매장들이 코스트코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짜배기 회사들을 고르려면 어느 쪽에 납품하는 기업을 찾는 게 좋을까요, 기자님? 네, 오늘의 주제 바로 PB 제품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가 PB 제품,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얇아진 지갑, PB 상품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은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료수를 마실 거면은 코카콜라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을 사 먹을 거면 켈로그 브랜드 걸 씁니다. 그리고 옷을 사 입으면 나이키 브랜드를 사는 등 미국인들은 이러한 PB 제품을 쓰기보다는 미국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PB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PB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갑이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마트에서 자체 생산하는 PB 브랜드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대량 소품목 품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커클랜드 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 가격은 싸지만 그 품질은 좋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베이시스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대신에 성능은 좋지만 가격은 무척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 마트들, 대형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PB 브랜드의 인기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어찌 보면 PB 브랜드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쪽에 관한 투자 관심이 높다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어려워진 거시 경제 상황에서 PB 브랜드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현지 기업 중엔 트레이더조라는 유통체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이 이용했던 마트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 특징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PB 제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미국판 로브랜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들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이 트레이더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PB 상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하우스 푸드라는 회사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브랜드가 직접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품들이 라벨 또는 브랜드만 바뀌어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트리하우스 푸드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PB 관련 제품들에 대한 기업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도 PB 제품 오히려 저가라서 더 좋다라는 만족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대형 매장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나야 할 실적에 단지 좀 이상한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도둑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 시간에 저희가 뭐 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차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But who's stealing may shock you. 누가 훔치는지가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데 누군가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훔치고 있길래 이게 충격적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기업 내부에서 일하는 내부 직원들의 이러한 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 제목이 나왔었는데요. 자, 경기가 좋지 않으면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범죄들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생활 기반형 범죄라고 하죠. 절도와 같은 범죄들이 기승을 하는데 이게 바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1분기 실적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재고 물량 그리고 지출 문제를 살펴보면 여기에 절도가 문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기업 실적에 왜 절도 이야기가 나오지 처음엔 굉장히 의아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마트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PB 제품을 이용하고 이러한 많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절도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타겟입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만 재고 물량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절도 문제가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도의 문제는요, 바로 정확한 이러한 지출 비용,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고가 단순히 이러한 파악의 문제인지 절도로 인해서 분실분이 얼마인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이런 비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남아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슐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0% 정도가 규칙적으로 절도를 한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절도를 주기적으로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미국의 상황이 현재 이렇다는 거 조금 소름이 돋는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시카고에 있는 매장을 폐쇄했었는데 이 주요한 요인이 이러한 절도 문제 때문에 재고 관리와 매장 운영이 어려울 지경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리테일 연합에 따르면은 소매업체의 57%가 최근 5년간
내부 절도가 늘어났다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22년에 재고 손실만 무려 945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과연 이 950억 달러 규모의 재고 문제 중에 절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자, 회사의 70% 정도 규모는 절도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검찰 기소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러한 절도 문제가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도 2분기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저희 첫 번째 이슈 PB 상품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고요. 현대차의 리쇼어링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새벽에 보도됐고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킥박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해외 법인 유보금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국내의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 확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주요 계열사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밴딩액만 봐도 직전 연도 대비해서 무려 4.6배로 국내로 7조 8천억 원을 유입하면서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번 계획이 자본 리쇼어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2년간 경영 실적 호조로 많은 잉여금을 보유한 곳들이겠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한번 투자를 많이 늘려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국내로 들려온다, 즉 자본 리쇼어링을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최근 몇 년간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력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서 전기차 산업의 리딩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법인에서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보다 4.6배 정도 늘렸는데요. 그 규모가 59억 달러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유보금을 가져오는 것들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1억 달러의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21년엔 6억 달러로 6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2년에는 13억 달러로 다시 2배를 늘린 데 이어 이 13억 달러에 4.7배에 해당하는 59억 달러를 국내로 유입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가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하는 이유 당연히 전기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울산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과 기아의 화성에 있는 기아 공장, 그런 것들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설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핵심 부품 및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러한 유보금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법인세율의 개정도 큰 목을 했다라고 현대차가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자,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기존에는요, 해당 국가 그리고 국내에서 모두 가세한 다음에 일정 한도의 외부 세액을 조금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인세가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먼저 가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5%만 과세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한번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 바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 이 법인세 개정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사를 더 볼까 합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국산 전기차의 베스트셀러, 이번에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누적 판매량 30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현대차도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에서 이러한 사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 바로 핵심은 전기차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 코나 일렉트로닉의 판매가 30만 대를 거의 육박했다라는 보도도 같은 날 나왔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대표 차종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018년 출시를 한 코나 모델이 4월까지 28만 5천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음 달이면은 30만 대 판매가 유력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8년대 2만 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20년대에는 8만 대, 그리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2만 6천 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링카 전기차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2017년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제품 피트를 했었고요. 그만큼 현대차가 아껴온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코나의 판매를 비롯해서 여러 전기차 대표 주자들이 열심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니로입니다. 기아차 니로 같은 경우에도 22만 대, 현대차의 아이오닉5도 20만 대, 그리고 기아의 EV6가 15만 대가량 판매되는 등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바로 현대차의 미래가 밝다라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한 투자 더욱 늘리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웃고 있는 현대차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의 판매 부진인데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전기차와 더불어서 미래 전략차로서 개발을 했었고 투자를 단행했던 분야입니다. 이 역시 정의선 회장의 대표작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소차 시장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차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1.5% 정도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역성장을 하면서 현대차에겐 걱정을 하나 더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에너지 전문 조사기관 S&E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4월까지 수소차의 총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4,699대입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업에서도 수십만 대가 팔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는 전 세계적으로 5천 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소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의 대표적인 수소차입니다. 넥소라는 모델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4월까지 2,405대가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는 했지만 전년도 대비 판매량은 21.6%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2위 기업 그룹인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는 좀 더 팔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판매량의 증가 추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처럼 수소차는 시장이 좀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수소차에 투자를 하느니 전기차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투자를 늘려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나은 전략이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판단의 결론이 이번 리쇼어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전기차 투자가 현대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가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에 GM과 테슬라도 슈퍼차저 이슈가 계속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